캐드쟁이 AI입니다. 오늘 영상을 지금 못 찍을 것 같았는데 늦게라도 찍자 해서 찍게 됐습니다. 일단 데이텀 이번 영상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좀 실수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2개를 찍고 저번 영상이 3번째인 줄 알았는데 하나 찍고 저번 영상이 2번째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3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3번째 영상 전에 이제 요 위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 시스템 데이텀 시스템이죠. 데이텀 시스템하고 공통 데이텀 또는 이제 공용 데이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쪽 설명이 디테일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5번 그래픽 언어. 이제 실제 데이텀을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5-1 일반 사항이라고 나오고요. 이제 도면의 기하학적 규제인 데이텀을 갖는 기하학적 공차 표현은 다음 단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단계를 통해서 표현을 해줘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데이텀 형체로 사용되는 공작물의 점 표면을 나타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단독 데이텀의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수기 펴놓은 거 있는데 데이텀 기호를 붙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데이텀 표시 요 기호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사이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알아볼게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캐드에서 할 때는 뭐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지만 여기서 화살 촉의 모양을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나 아니면 데이터 삼각형 요걸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도면층은 당연히 치수로 보내야겠죠. 치수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별도로 했던 이제 기하공차 표현해주는 이제 명령이 있었죠. TOL 톨러런스 단축키로는 TOL이죠.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데이텀 식별자 A다 라고 이렇게 주고 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치수로 가야겠죠. 이렇게 치수로 보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요게 지금 요 형상 요 바닥면을 얘기하는 거죠. 바닥면. 그래서 얘를 요 치수 바닥면에서 연장된 치수 보조선에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형상에다 붙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형상에다 붙여주셔도 되는데 지금 처음에 나오는 얘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부분 처음에 나오는 얘기 데이텀 형체로 사용되는 공차물의 점 표면을 나타낸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요런 면을 지칭을 했으면 이 면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106거리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봤을 때 90거리 이 면적 전체를 의미한다. 그 면적 전체가 데이텀 형상이다. 데이텀 피처다 라는 걸 의미한다. 그쵸? 그 전 표면을 다 사용을 한다라는 게 나와요. 저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요 뒤에 가서 나올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저 표면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데이텀 형체로 완전한 전 표면이 필요하지 않을 때, 즉 이 표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는 고려되는 부분에 면 또는 직선 또는 점과 대응하는 치수와 위치는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칭하는 면에서 일부만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별도로 지칭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의 부분만을 사용을 할지 그 내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요번 영상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독 데이텀을 붙여주면 그 표면 전체를 지칭을 하지만 그 표면 전체를 지칭하지 않고 일부만 지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별도의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디테일한 내용은 뒤쪽에 다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개 단일 데이텀이나 공통 데이텀 또는 데이텀 시스템을 표시한다. 즉 단독 데이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설명했던 공통 데이텀이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데이텀 시스템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중복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표시된 데이텀과 관련하여 공차역을 위해서 방향 구속과 위치 구속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텀이 방향이나 이제 그 형태가 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봤을 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소지가 있을 때는 그 방향이나 아니면 위치 구속을 표시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약간 살짝 나오긴 해요. 잠깐 어디서 나오냐면 요 앞쪽에 한참 가면은 이게 이제 아마 하나, 둘,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부가기호라는 게 나오는데 저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향 구속, 위치 구속은 뭘 의미하냐면 방향 구속은 얘를 의미하고요. 위치 구속은 요 세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어떤 명확성이 없는 데이텀 같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이텀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위치 형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 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아까 봤던 데이텀 기호 지금 요렇게 생긴 여기에 붙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아공차 쪽에 붙어요. 기아공차 우리 칸 보면은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기아공차 기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공차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텀이 들어가는데 세 번째 데이텀이 들어가는데 이 데이텀이 들어갈 때 만약 데이텀 A다라고 하는데 나는 위치 형체가 점이야 그러면 요 뒤에 이렇게 해서 P, T 하고 이렇게 붙여줘요. 여기 있는 데이텀에 기아공차에 붙는 데이텀에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데이텀의 형태를 논란의 여지가 없게 명확하게 이제 표현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 세 번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기준을 표시한다. 이 표준은 부속소 A의 기본 조합 기준을 정의한다. 다른 기준이 요구될 경우는 그것을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저는 부속소에 있는 내용들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네 번째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KS 규격 열람 서비스 가셔가지고 부속소 A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좀 부속소는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경우 최대 또는 최소 제로 조건 또는 돌출 데이텀의 사용을 표시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거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텀 프레임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기아공차의 데이텀 뒤쪽에 마찬가지 붙습니다. 얘네들하고 똑같아요. 위에 있는 것들하고 똑같이 기아공차 데이텀 뒤에 붙는다. 그래서 이제 최소 재료 조건, 최대 재료 조건 이런 것들이 명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돌출 데이텀도 마찬가지고 다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텀을 이제 표시를 해준다. 네, 죄송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5-2에서는 이제 데이텀 형체를 어떻게 표시하느냐에서 이제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텀 형체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텀 기호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그 위는 말로 설명이 써 있습니다. 이제 속이 이렇게 채워진 게 있고 여기 속이 비워진 게 있는데 여기 비고에 써 있죠. 삼각형. 요게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속이. 그다음에 삼각형 흡점. 이게 속이 채워져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갈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 개가 있지? 뭔가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좀 시인성을 명확하게 할 때는 얘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요새 안 쓰입니다. 왜 안 쓰이느냐? 이거는 시인성을 명확하게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 요 속에다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제도 할 때 색깔 칠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 KS 규격이나 ISO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손제도를 함으로써 벌어졌던 상황들 이걸 좀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정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좀 답답한 상황이다. 도대체 KS 규격 정의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일은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KS 규격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요거는 잠깐 사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KS 규격은 국제 규격인 ISO 규격이 바뀌지 않으면, ISO 규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꿉니다. 우리나라 KS 규격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KS 규격의 특징이 뭐냐면, 이 KS 규격을 맞추면 자동적으로 ISO 규격을 맞추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ISO를 베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ISO 규격에 맞춰서 제품이 제작이 돼야 국제 인증인 ISO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수출할 때 별도의 인증 작업 필요 없이 바로 수출이 가능해요. 빠르게. 근데 KS 규격이 ISO 규격하고 다르면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품을 할 때 이거를 KS용 하나 만들고 IS용을 따로 만들어야 돼. 규정을 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 시장만 가지고 어떤 자국 시장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는 안 되니까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을 빠르게 이제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띠고 있는데 조금 답답한 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후진국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또는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위상 상당히 높은 편이죠.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국제적으로 순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렇게 후진국이다, 뭐 개발도상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이런 표현도 잘 쓰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나라보다 뭐 잘 나가는 나라다 아니다라는 떠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먼저 나서서 바꿔야 될 건 바꾸는, KS 규격이 전체적인 국제 규격의 흐름을 먼저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고 ISO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우리도 놀아야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분들이 KS 규격 관리하시는 분들이 놀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나름의 이제 규격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리라든가 뭐 폐지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일을 하고 계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이상 사라져야 될 이런 형태의 것들, 이런 것들은 왜 나서서 없애려고 하는 행위는 안 보이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저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 이제 속이 비어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손제도 때의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런 게 있다, 남이 저런 거 쓰면 데이터미구나, 데이터 표시 뭐 이거 이렇게 했다고 데이터 표시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손제도 때 규정을 그냥 썼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은 좀 가슴이 아프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렇게 두 가지 기호를 할 수 있는데, 요 기호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린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여기 PDF를 따로 안 띄워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요거 있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데이터 삼각형. 그래서 높이가 2.5짜리 이 정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가 2.5짜리 정삼각형으로. 이 2.5는 당연히 치수선의 굵기가 0.25일 때. 만약에 치수선의 굵기가 0.4보다 그러면 높이가 3.5인,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치수 문자 높이와 동일한 크기의 삼각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차 프레임, 요 사각은 이제 공차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지시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텀 기호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는데, 그럼 프레임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기아공차 사이즈랑 똑같다. 일단은 높이는 5예요. 높이는 무조건 5고, 좌우폭인데 좌우폭은 기본적으로 5예요. 5인데 기본적으로 5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5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게 문자가 하나가 들어가면 무조건 5로 맞추는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맞추는 건데, 기호가 2개가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알파벳이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바로 밑에. 예. 그럴 때는 이거 5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자의 길이에 따라서, 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칸이 좌우로는 좀 넓어질 수는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기호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이렇게 됐다라고 아시면 되고,
이제 아까 이제 급하게 보여드렸던 거.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느냐, 외워서 일일이 그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저 삼각형을 직접 그리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제 손재도 할 때 나 그렸을 텐데 그리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요거 해주고 싶으면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게 일반적으로 지시선을 써요. 그래서 지시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LEAD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LE 퀵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뭐 멀티 리더, 그러니까 M 리더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뭘 하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앞에 이제 화살촉으로 나오잖아요. 화살촉의 모양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제 여기서 이거 하는데 멀티 리더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멀티 리더. 그리고 이제 멀티 리더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새 들어서 제가 CAT 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멀티 리더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은데 물론 이제 멀티 리더를 선택하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개인적인 취향. 근데 그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리더의 특징들, 모든 지시선의 특징들을 다 아는데, 그래, 다 알고 있는데, 다 쓸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 리더의 특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선택해서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시선을 배우면은 까먹어요. 지시선이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까먹어서, 까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 보면 아이콘으로 이렇게 있는 게, 요게 엠리드죠. 그러니까 아이콘으로 있으니까는 까먹었으니까 얘를 자꾸 쓰시는 경향이 되게 커요. 근데 엠리더의 단점은 제가 얘기를 했죠. 치수 설정하고 별개예요, 설정이. 멀티 리더 스타일이라고 따로 있어. 그러면 걔를 치수 설정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실무에서 안 쓰거든요. 아니야, 치수 설정 한 번만 하면 됐지. 그걸 왜 내가 두 번 해야 돼. 등질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써요. 물론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도 옛날에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현업 설계에는 더 많으니까, 옛날에는 멀티리더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분들이 배웠을 때는 멀티리더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 그냥 퀵 리더하고 리더만 있었어. 그리고 멀티리더가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긴 걸 몰라. 그래서 그분들은 요 위 아이콘 요거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이 리더가 아이콘으로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 누르면은 퀵 리더 실행되는 줄 알아. 그래 놓고 눌러가지고 써보면 이상하게 나오니까는, 에이씨, 뭐야, 이거! 하고 승질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저거를 잘 안 쓴다. 왜 내가 설정을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느냐. 근데 오토데스크가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못 만들었어요. 아니, 내가 치수 설정하면 얘도 그 치수 설정에서 기본적인 건 다 맞춰지고, 자동으로 맞춰지고, 나중에 내가 설정을 얘만 따로 가고 싶다 그럴 때 바꿀 수만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멀티리더 스타일이 내가 치수 설정을 하면은 치수 설정의 값하고 똑같이 다 동기화되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멀티리더 스타일 가서 내가 변경을 하면 그걸 따로 변경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짰어야 되는데, 그렇게 링크를 엮어줬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뭔 프로그램을 이따위로 만드냐고. 그러니까 욕먹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작업하실 때는 그냥 제가 권장하는 거, 전 멀티리더 안 쓸 겁니다. 그냥 리더라든가 퀵 리더를 쓰는데, 데이텀 기어 쓸 때는 리더 쓰는 것도 별로 저는 권장 안 해요. 그냥 LE 해가지고 이렇게 지선 뽑아서 이렇게 화살표 나오는데, 이 화살표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제가 차이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화살표가 있을 만한 길이만큼 뽑아줘야 돼요. 지금 저 화살촉 크기가 2.5거든요. 2.5면 최소 5mm, 2배. 2배 이상 길이 뽑아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수직 수평일 때는 2배인데 대각일 때는 2배 해도 5mm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직교 끌게요. 직교 끄고 이렇게 해서 제가 대각으로 기울였잖아요. 대각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5mm 해주면 살아있니? 살아있네요. 대충 5mm예요. 근데 간혹가다 저 대각에서는 저 5mm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화살표 안 나타날 때 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화살촉의 길이의 2배 이상 잡아주셔야 된다. 어쨌든 이제 LE 해가지고 클릭해서 밑으로 직격 휘고, 일반적으로 저 데이텀 기어는 수직 수평으로밖에 안 써요. 대각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적은 별로 본 적이 없고, 어쨌든 그냥 데이텀 기어는 무조건 수직 수평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자, 아래쪽으로 5mm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ESC 해가지고 지선을 끝내는 거예요. 그럼 딱 얘만 남아요.
자, 얘 선택하고 화살촉을 할 때는 자, 컨트롤 1번 누르면 특성창이 나오죠. 물론 이제 특성창 명령어도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컨트롤 1번을 권장을 해요. 그럼 여기 화살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닫고 체험해서 눌러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데이터는 삼각형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거. 근데 저거 안 쓴다 그랬어요. 시인성이 안 좋아요. 지금 저거는 속 채우는 거 어차피 이걸 선택하는 이걸 선택하는 선택의 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속을 꽉 채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차 프레임은 뭘로 만든다? TOL 톨러런스 명령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데이텀 식별자 여기다가 이제 데이텀 A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거 꼭 여기다 입력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입력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단 차이가 전혀 없어요.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브 얘를 내려놓고 요걸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바로는 못 붙이나요? 바로는 데이터 식별자 C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이게 어디 붙어 있죠? 예, 여기 붙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딱 붙여주면 이렇게 붙어요. 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 리더로 쓴다라고 하시면 이제 LEAD 리더로 할 때는 여기 찍고 밑으로 쭉 해서 마찬가지로 5mm 내릴게요. 5mm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바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리더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특별한 변경 없이 그냥 옵션을 통해서 바로 데이터 기어공차 그 프레임 그려주는 걸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주석 A를 입력을 하고 여기서 기본 옵션으로 옵션이니까 엔터 한번 쳐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 옵션 중에서 공차 T를 입력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데이텀 식별자에다 C를 입력을 한다. 확인해주면 꺾여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텀 기어 이렇게 꺾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다시 얘를 위치를 옮겨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위치 어떻게 옮기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연결이 안 끊기는데 예, 안 되죠. 그럼 이제 R5 로테이트 돌려볼까? 그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안 써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리더로 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제 데이텀 기어 이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텀 형체 식별 문자. 요 안에 이제 식별 문자라는 건 요 이름을 얘기해요. 데이텀의 이제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데이텀 형체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일 형체들은 데이텀 형체를 표시하기 좋은 데이텀 형체 식별 기호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데이텀 형체 식별 기호는 하이픈으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영문 대문자로 구성되어야 된다. 중간에 하이픈 넣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저 하이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하이픈 들어가 있는 거는 본 적 없을 거예요. 여기 데이텀 프레임에. 근데 이제 기아공차 쪽에 하이픈 들어간 경우는 있었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공통 데이터 하이픈 들어간 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 하이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얘기하는 게 이게 요 공차 이름이 이렇게 A-B 써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얘가 이거를 굳이 하이픈을 얘기한 이유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무슨 얘기다? 저거는 공통 데이텀을 지시한다. A라는 단독 데이텀과 B라는 단독 데이텀이 두 가지가 있고 그걸 조합해서 데이텀으로 사용을 한다. 공통적으로. 그걸 의미를 하는 거고, 요 A, B는 뭐냐면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데이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Z까지 썼는데도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AA, AB 이렇게 알파벳 두 개로 하나의 그 데이텀을 표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픈 없이 표시한다. 하나의 단독 데이텀을 두 개의 알파벳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는데, 단, 이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이 써 있죠? 오해될 수 있으므로. 뭘로? 자, i는 숫자 1로. 5하고 q는 뭘로? 예, 숫자 0으로. 그 다음에 x는 뭘로? 곱하기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요 4개의 알파벳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도면에 이거 쓴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거는 쓰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알파벳을 쓰는 건데 요 4개의 알파벳은 사용하지 말아라. 왜? 숫자랑 또는 기호랑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건 주의해서 사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파벳을 다 써버린 경우 Z까지. 예. 이럴 때는 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삐삐, CCC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여러 개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A, B 하이픈 없이 썼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데이텀의 명칭이다. 요 A, B가 하나의 단독 데이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텀 식별자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 아니게 나온다. 근데 이걸 CAD로 이렇게 데이텀을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에도 정사각형이 아니게 나와. 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제 CAD는 뭐냐면 CAD는 방금처럼 이제 두 문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사이즈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문자 폭을 기준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거 해보면 저번에 제가 톨로런스 명령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제가 i를 넣었어요. 식별자로. 겁나게 얇게 나오죠. 무조건 문자 폭을 기준으로 저 프레임을 생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내가 얘를 여러 문자를 써도 대응이 된단 말이야. A, B, C.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지 여러 문자를 써도 저 공짜 프레임의 이제 폭이 가변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AD는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정사각형의 데이텀 기호를 이제 옛날 분들 저기에 이제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CAD에 있는 기능 쓰지 말고 그려. CAD에 있는 그 형태는 KS 제도 규격에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가신 거고요. 시스템이 바뀌었고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시스템이 바뀌었고 이제 그 시스템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 아닌 거에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해서 이거 데이텀이 아니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문제는. 저도 저걸 딱 보고 데이텀인데 정사각형이 아니긴 하지만 이뻐 보이진 않지만 데이텀인데라고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정보의 전달에 효과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KS 규격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이즈하고 어긋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대략 이제 30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치 한 가지 이제 그래픽 언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5-2-3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데이텀 표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일단 이거 설명이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이제 길게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건너뛸 겁니다. 건너뛰고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데이텀 표적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 지금 한 30분 됐는데 나머지 30분 제가 뭐 데이텀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 1시간짜리 찍고 있죠. 이것도 1시간짜리 될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제 그게 위에 처음에 나왔어요. 한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데이터 형체로 사용되는 공작물은 전표면을 나타낸다 하고 그 뒤에 붙은 말이 있어요. 만약에 완전한 전표면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텀 표적 이걸 이제 영어로 데이텀 타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텀 표적이 뭐냐면
이 전표면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의 집합이에요. 전표면으로 필요하지 않을 때의 집합이니까, 그럼 집합이니까 집합이 아닌 상태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전표면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고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대응하는 실수와 위치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표시하느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통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통칙. 저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먼저 통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통칙. 이거 너무 내려왔다. 아닌가? 데이터 표적이고 표적 기호고 인출선 일반상 5-4 이렇게 돼 있고 여기네 5-4.2 통칙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이제 통칙이 나오는데 이제 5-4.2.1부터 이제 통칙 1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나오냐 10가지 나옵니다. 총 10개의 통칙이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마지막에 통칙 10개가 끝나면 이제 데이터는 다 끝이에요. 끝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통칙 같은 경우는 일단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지금은 저 부분에서 할 거예요. 통칙 1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통칙 1을 지나서 이제 통칙 2가 있고 통칙 3이 있고 통칙 4가 있고 그 다음에 통칙 4에 보면은 이제 요 밑쪽에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렇게 표시된 거예요. 요렇게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칙 4에 있는 내용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표적이란 말이 나와요. 데이터 표적이 나오고 그 확인된 데이터 형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요 내용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제 요 기호 형태가 먼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데이터 표적만일 때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집합인데 집합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데이터 표적만일 때라고 하는데 데이터 표적의 개념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표적이란 이 단독 데이터로 하면은 이 전표면을 다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바닥면의 전표면을 다 지정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쓸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일부를 지정하는 게 데이터 타켓이단데 데이터 타켓인데 이 데이터 타켓이 여러 개일 때가 있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 표적만일 때 하나의 데이터 표적만일 때 그러니까 데이터 타켓이 한 개일 때가 있어요. 이 한 개일 때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한 개일 때는 이걸 데이터 표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KS 규격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IS 규격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한 개일 때는 그냥 단독 데이터로 보셔야 됩니다. 단독 데이터. 단지 그 단독 데이터이 이 표면의 전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데이터이 요 면인데 요 면 전체가 데이터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요 치수 구간만 데이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정면도다 그러면 이게 정면에서 본 건데 이걸 평면에서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요렇게 표현하면 뭐냐면 요 구간 요렇게 올라갈게요. 요 구간 그래서 이면 전체라는 얘기예요. 이면 전체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여기서 구간이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여백이 있고 여긴 데이터가 아니다. 여기 데이터가 아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평면 상태에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 영역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게 해칭이 들어간 게 있고 해칭이 안 들어간 게 있어요. 해칭이 안 들어간 건 요 면이 아니라 선이란 얘기예요. 선. 네, 해칭이 안 들어가면 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쓰인다는데 아니 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하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저런 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아니, 그 이면이 데이터이면 데이터미, 이면이 데이터 피처면 데이터 피처지. 왜 저렇게 생각이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제가 먼저 설명할 거는 이 통칙 전체에 대해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왜 부분적으로 저렇게 데이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설명하고 이번 영상은 마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올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저번에 제가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 요 바닥면이 데이텀이 아니라 데이텀 피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텀 저 기호를 데이텀 프레임을 어디다 붙인다? 데이텀 자체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형상이 가지고 있는 데이텀 피처에다 붙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닥이 도면상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 제작된 형태는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돼 있지는 않겠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자면 저거는 과장해서 확대해서 그런 거다. 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봐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바닥 자체는 진짜 이렇게 도면처럼 90도, 측면과 90도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이상적인 평평한 평면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 바닥에 있는 요 오돌두돌한 조성에 의해 가지고 가장 높은 데와 높은 데가 딱딱 다 내려놓으면 그래서 측면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90.07도로 틀어진다. 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전표면일 때야. 그러면 부분적일 때는 달라지느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옆으로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바닥면에서 데이텀을 내가 25 띄워서 중간에 40mm 구간만을 요 40mm 구간 요만큼만을 데이텀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 40mm 구간에 있는 요 조성 쭈글쭈글쭈글쭈글한 조성 이걸 가지고 똑같이 수평한 평면에다 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자 전체를 했을 때는 제일 높은 점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점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뭐가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점에 의해서 2점 닿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떠 있죠. 바닥에서 떠 있고 2점 닿아가지고 요 두 점에 의해서 0.07도가 틀어졌다. 라고 하는데 요 두 점은 지금 내가 삼고자 하는 요 안쪽에 있는 요 구간 (40mm) 바깥에 있어요. 그쵸? 바깥에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 구간만을 데이텀으로 삼으면 얘랑 얘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40mm만 구간만 이제 데이텀으로 보면 여기서 제일 높은 애는 얘다. 두 번째로 높은 애는 얘다. 나머지는 보면 확대해서 보면 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상태는 이 전체 90.07 얘따랑 다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르다. 오히려 얘는 90.07이 아니라 89점. 오히려 각이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꺾였어. 얘는 저 바닥의 특성에 따라서 이 면자체가 얘 전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버렸어요. 07도가 더 기울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기울어 버렸다면 얘는 요 40mm 구간만 가지고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돌았다고. 기울었다고. 아예 각의 방향 자체가 달라. 값도 당연히 다르지만 얘는 이제 0.07이고 얘는 뭐예요? 0.8964니까 0.36이 되려나요? 예, 0.36 만큼 틀어진 거고. 그렇죠? 이론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방향도 틀리고 값도 틀리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부분적으로 데이텀을 사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다. 근데 왜 부분적으로 사용하냐? 만약에 얘가 그냥 이 바닥면 전체가 이렇게 바닥에 닿는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단독 데이텀 전체 면을 전면을 잡는 단독 데이텀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밑에 요렇게 스페이서를 하나 댔다 바닥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얹어지느냐? 이 스페이서에 이렇게 얹어져서 조립되는 개념이다. 즉 여기가 바닥에 안 닿는다. 이렇게 조립되는 개념이다. 바닥에 어떤 스페이서를 대가지고 조립하는 형태다. 라고 한다면 이때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데이텀 기호를 붙여가지고 정의를 해버리면 아니란 얘기지.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저걸 데이텀으로 정의할 때 저 데이텀면이 조립될 때 어떻게 닿느냐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면 전체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단독 데이텀을 그냥 그 형상에다 붙여가지고 전체 형상을 보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스페이스에 올라가는 건데 근데 똑같이 데이텀을 정의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여기만 이렇게 되면 반대로 기우는데 우리는 뭐야? 이걸 기준으로 측정을 했네? 그러면 얘 기준으로는 뭐야? 기형차가 값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왜? 방향이 아예, 방향 자체가, 각이 트는 방향 자체가 아예 달라졌잖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조립해서 닿는 부분이 요 40mm 구간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여기서 중심을 기준으로 40mm니까 위에 선을 제가 하나 남긴 걸 일부러 같이 갖고 왔죠. 여기서 한 뭐 2mm 정도, 뭐 1mm나 아니면 2mm 너무 큰가? 이게 두께가 0.5니까 0.5 하면 물론 중간에 살짝 뜨긴 뜰 거예요. 갭이 뜨는데 한 2mm 정도 충분히 이렇게 넓혀준 다음에 얘를 저게 이제 특수가공선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특수가공선은 이제 굵은 1.3선으로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이제 굵은 2.3선을 많이 쓰기도 해요. 저는 실무에서 굵은 2.3선을 썼는데 명확히 말하면 이제 케이스 규격상에서 나오는 거는 굵은 1.3선이에요. 그러면은 녹색이 지금 외형선, 굵은 선이죠? 0.5mm짜리 굵은 선이니까 이 상태에서 중심선이 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도면층 만들어 놓은 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중심선으로 나오는 건 이제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도면층을 하나 새로 만들든가 굵은 1.3선 해가지고 새로 하나 만드시든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게 특수가공선이 자주 나오는 선이 아니거든요. 그냥 외형선인 상태에서 선택해가지고 여기 특성 가가지고 이게 아니라 선 종류를 센터 이렇게 바꾸는 경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걸 더 선호를 해요. 얘를 그냥 중심선으로 보내고 얘를 이러면 이제 가는 1.3선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굵은 1.3선이 아니라 실무에서는 얘를 이제 특수가공선은 요 캐드상에서도 굵게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폴리라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에디트를 합니다. PE 해가지고 얘가 지금 폴리라인이 아니니까 P 에디트 해가지고 선택하면 전환하기를 원하시니까 뭘로? 폴리라인으로 yes니까 엔터 해준 다음에 여기서 뭘 해주느냐? 폭 W 한 다음에 여기서 0.5mm 해주면 얘는 빨간색이어도 출력할 때 뭘로? 0.5mm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폴리라인을 여기서 많이 써요. 그러면은 도면에서 봤을 때도 얘가 굵은 1.3선으로 보이니까 식별이 훨씬 더 용이하겠죠. 단 이 이제 데이텀 영역을 지정할 때 이 사이즈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40mm인데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대칭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끝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대칭이 아니죠. 편측이니까 이렇게 편측일 때는 이제 여기서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한 지수 TED잖아요. TED 표현하는 거는 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번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공차 표시 없음에서 클릭해가지고 기준 선택해주면 TED로 바뀌어요. 다각 프레임이 씌워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형체는 이거 주물이다. 주물이니까 이거 가공면 아니죠, 여기. 사이드 측면은 주물면이에요. 주물면에서 TED는 미친 짓이에요. 얘 자체가 보증이 안 되는데, 뭐 주물면에서 이게 이제 공차가 몇 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1, 2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무슨 그런 면에서 TED야. 이게 가공면일 때나 여기서 TED가 가능한 얘기고, 얘는 형체가 대칭이니까, 그냥 대칭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20mm, 20mm 정확하게 40mm 이렇게 해준다. 간혹 가다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실제 케이스 규격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이 중심선도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저 튀어나온 만큼 여기가 이렇게 되면 중심선이 애모호해지니까 그래서 튀어나오게 해줘서 한쪽만 TED로, 그쵸? 지스로 보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요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 표면이 아니라 부분적인 표면을 단독 데이텀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줘요? 여기다가 TOL, TOL이래. L이죠. L이부터 먼저 나오죠. L이. 여기서 중간 대충 잡을게요. 요 대충 잡는 건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사이 해서 이렇게 한 5mm 나오게 하고, 선택해서 그리고 화살표 지나갔다. 여기 있구나. 밑으로 내릴 필요 없었는데, 요 밑에서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TOL. 여기다가 데이텀 A다 내려놓고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MA. 아이고, 요거 화살표로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이거 다시 화살표로 바꿀게요. 요거 MA 있을 때는 이거 주의하세요. 치수하고 저렇게 연관시키면은 치수 설정이 화살표로 돼 있으면 얘도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다크 체험으로.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요 부분만, 전 표면이 아니라 부분만.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건 조금 어폐가 있고, 그냥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단독 데이텀이라고 인식하는 게 더 맞습니다. 데이텀 표적이 하나일 때는. 실제로 데이텀 타켓 같은 경우는 타켓이 조합돼서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보면 기호에 데이텀 A인데 A 뒤에 A1, A2, A3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데이텀 A는 데이텀 타켓, 즉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텀 1, 2, 3, 3개가 조합돼서 하나의 A라는 데이텀이 나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정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정하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데이텀 표적, 데이텀 타켓이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전 표면을 지정을 했을 때와 부분적으로 지정을 했을 때와 같은 면이라 할지라도 그 데이터의 조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대상은 표면이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균질한 상태가 아니고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우들두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섹션을 참조를 했느냐, 어느 정도의 양을 참조를 했느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참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면의 특성이 계속 바뀌는 상태예요.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전체를 사용했을 때랑 완전히 다른 방향과 완전히 다른 각도의 특성을 보이더라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텀을 지정할 때 뭐를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어떤 식으로 조립되는구나, 어떻게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기구적인 부분이 항상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CAD 제도를 배우시는 분들 자꾸 그림만 베껴 그리니까 그림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구 자체를 이해 안 하면 도면이란 작업 자체는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전 그림만 그리고 싶은데요. 그럼 저기 미술학원 가셔야죠. 여러분은 도면 그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면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형태를 단순히 그린다가 아니라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기구적인 특성, 데이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걸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기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데이텀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텀을 가장 아마 여러분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 기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형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게 안 돼. 여러 가지 조건. 단순히 그 형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공이라는 조건까지 다 이해하지 않으면 가공 특성 나중에 이제 기하공차 설명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제가 가공할 때 선반 가공과 밀림 가공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선반 가공을 했을 때 나오는 가공면의 특징과 밀림면으로 가공했을 때 가공면의 특징. 그래서 선반에서 가공했을 때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뭐 밀링에서 가공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할 텐데 그런 건 가공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구적인 특성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제작될 때 제작되는 가공 방식의 특성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데이텀을 지정을 하려면. 데이텀이 아니라 기하공차 자체. 데이텀뿐만 아니라 기하공차를 지정을 하려면 그런 모든 특성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표시가 가능한 게 기하공차다. 근데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되게 쉽게 데이텀을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텀과 기하공차를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이 기하공차에 대한 설명 다 끝나고 제가 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이제 기하공차를 붙이면은 그분들이 얘기한 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라는 걸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잘못 쓰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학원 강사님들은 기하공차를 진짜 잘못 쓰고 있어요. 거의 다 틀려요. 거진 다 틀려요. 그렇게 하면은 틀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틀리게 나오는지까지 제가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면 이건 이것만 정의한 거지 이쪽으로는 전혀 측정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이제 요 KSQ 기하공차 여기 보면은 막 희한한 옵션들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PL, SL, PL, PTSL, PD, MD, 이건 대체 뭐야? ACS는 뭐고, ALS는 뭐고, 그 다음에 요 기하공차 그때 설명했을 때 여기에도 보면은 뭐야, 이거 CZ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쓴다고 이상한 요 기호는 도대체 뭔데? 교차평면지시, 자체평면, 방향형체지시, 집합평면지시, 얘네들은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기호들 여러분들 그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답지에서 본 적 있어요? 없죠. 없는데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간단한 것만 나와 이거 쓸 일이 없다. 라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일부 강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럼 설명을 드려요. 자, 이거 직각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직각도 바닥에서 여기까지 해서 이 직각은 보증하는데 다른 쪽에서의 직각은 어떻게 보증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제 말 막혀요. 선생님 그런 식으로 하면 하실 거면 이중으로 직각을 보증하셨어야죠. 이쪽에서 직각하고 저쪽에서 직각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말 막혀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말이 막히면 하는 말이 요새 가공기 정밀해가지고 이렇게만 표시해도 그럴 일 없어요. 네, 그런 얘기해요. 가공기가 정밀해서 그럴 일 없으면 기하공차는 아예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럼 선생님은 애당초 기하공차를 붙이지 마셔야죠. 가공기가 알아서 해줄 텐데, 정밀하게. 제가 그 얘기하면 또 할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심각하게 우리가 기하공차를 잘못 가르치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익혔어요. 실무할 때도 그렇게 썼었고. 되게 잘못된 거였죠.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사를 하겠다? 그리고 KS 규격표를 뒤져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KS 규격표 요약한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속소 같은 거는 저거 안 했습니다. 부속소도 한번 가서 보세요. 실제 이제 요것도 요약된 거예요. 요약된 거 이거 원문 한번 보세요.
그게 더 확실해요. 이거는 그냥 좀 참고해라. 지금 제가 수업하는데 참고해라. 라는 수준이고, 이거 한번 들으셨으면, 한번 KS 교육 열람 서비스 가셔가지고, KS 교육 데이텀이랑 이거 제가 규용인원보다 적어놨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정독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게 나오고, 이 부분적인 거에 집합에 이제 데이텀 타켓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 바닥면 형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좋은 예제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합시다. 자, 볼트 자리는 이제 어차피 여기 4개잖아요. 볼트 자리 요거 이렇게 4개잖아요. 그쵸? 네, 4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닥이 전체가 내려놓는다라고 했고, 두 번째 가정은 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서가 되졌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여기 바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바닥에,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직경은 얘랑 맞출게요. 이렇게. 땅. 그래서, MA. 자, 바닥에 놓이는 거니까 가려질 테니까 숨은 선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얘랑 똑같은 폭으로, 자, 두께를 약 한 10mm 잡을게요. 자, 귀찮아서 일부러 그냥 여기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두께 한 10mm 잡을게요. 이 스페이서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그릴게요. 자, 얘가, 저 숨은 선이 무슨 의미냐면, 바닥에 저 4개 귀퉁이에, 요렇게. 요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측면에서, 얘도 갖고 올까요? 얘도 이렇게 갖고 올까요? 네, 갖고 와서, 여기까지 갖고 올게요. 요거 따로 돼 있으니까, 자, 여기 밑에 숨은 선, 여기 밑에 스페이스에 뚫린 구멍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얘 SC래. 왜 SC를 했지? 10mm 이렇게 10mm 10mm 10mm. 자, 이렇게 얘가 설치되는데, 바닥에 이렇게 높이 10mm짜리 이렇게 포스트가 4개가 있고, 요 4개 위에 설치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데이텀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요 원형면이죠. 근데 원형면 하나로, 얘처럼 이렇게, 얘는 사각 블럭이었으니까 사각 블럭 하나로 이렇게 설치가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원형 블럭 4개로 설치가 돼. 이렇게 4개 위에 얹어져 설치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원형, 바닥면에 있는 이 원형 면적,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요 원형 면적, 요 4개잖아요. 4개.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데이텀으로 표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단순히 하나의 부분적인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4개의 공간이 부분적으로 사용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공간이 각각의 데이텀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 A2, A3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A1,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요 네 군데를 다 지정을 하고, 데이텀 타켓으로 지정을 하고, A1, 2, 3, 4.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부분적인 데이텀의 종합으로 A라는 데이텀이 도출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측정을 할 때도 요 4개의 요 포스트를 만들어 놓고 측정을 해야 돼요. 요거를. 딱 저 부분만 닫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데이텀 타켓이다. 일부분만 지정하는 거. 근데 데이텀 타켓 들어가면 이제 이건 가장 단순한 케이스고, 이제 그쪽 설명이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거 지금 설명하면은 그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니까 지금 벌써 1시간이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는 상황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요렇게 쓰이는 게 데이텀 타켓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나올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4개가 쓰인다 그러면, 요 부분적으로 단독 데이텀으로 데이텀 A, 데이텀 B, 데이텀 C, 데이텀 D 해가지고, 선생님, 공용 데이텀이 있잖아요. 똑똑한 친구들은 요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공용 데이텀이 있어요. 그러면 요 4개를 가지고 공용 데이텀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공용 데이텀 표시 형식이 어떻게 되죠? A-B. 2개밖에 못 써요. 공용 데이텀은 무조건 2개예요, 2개. 네, 2개입니다. KS 규격 다 뒤져봐도 공용 데이텀으로 4개 쓰는 경우 없어요. 선생님, A-B-C-D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네, 그런 규약이 없어요. 그래서 공용 데이텀은 2개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 데이텀 2개를 조합하는 것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 2개가 넘어서면 무조건 데이텀 타켓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용 데이텀이 지정하는 그 데이텀 A, B는 전표면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같은 표면에서 부분을 할 때는 공용 데이텀을 안 써요. 아무리 2개여도. 같은 표면에서 부분 2개면은 데이텀 타켓 지정하고 해요. 공용 데이터 쓸 때는 아예 다른 단독 데이텀 2개. 다른 전표면으로 다른 단독 데이텀 2개. 그게 이제 공용 데이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까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오늘 설명한 내용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KS 규격 원문을 한번 뒤져보시든가 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뭐 이해하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데이텀을 붙여주는 표면 자체가 데이텀 이상적인 형체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상적인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면을 지정을 한다 그래서 그 영역이 달라지면 지정하는 표면의 그 영역이 달라지면 데이텀의 조성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면의 일부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위치에 어디를 지정하느냐, 그리고 전체 면을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데이텀의 조성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린다. 성질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접촉을 할 때, 기구적으로 부분적으로 접촉을 할 때는 전 표면을 잡으면 안 되고 부분적인 표면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게 하나일 때는 단독 데이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부분적인 그 부분만 표시를 해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 준 게 이제 요런 형태다. 단독 데이텀으로 지정한 게. 이거를 이제 KS 규격에서는 얘조차도 데이텀 타켓이다라고 보는데, 그것까지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건 단독 데이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부분적인 단독 데이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이제 여러 개로 조합되는 경우가 있다. 발생을 한다. 그럴 때는, 데이텀 타켓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또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일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일 영상을 찍게 되면 데이텀 타켓, 데이텀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전 준비가 끝났으니까, 그걸 할 건데, 그거를 내일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 지나고 나면은 영상을 몇 달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무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주말에 이제 도면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설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마 못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일 주시는 분한테 얘기를 할 건데, 한 달에 한 주는 뺄 거예요. 한 주는 왜 빼냐면, 이제 제가 유튜브 올리는 것 중에 이제 CAT 1, 2급 올리는 거는 밀리면 제가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매달 찍을 겁니다. 기출문제 공개되면은. 그때는 제가 일 안 하고 뺄 거예요. 그 영상 빼고는 당분간 이제 제가 내일 영상을 못 올린다면은 요 기아형체에 대한 내용은 한참 뒤로 밀리게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생업마저, 그리고 이제 주변에 도와달라는 일, 개인적인 일까지도 다 미루고 영상을 찍지는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빨리빨리 업로드 못하는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